슬쩍 예전에 내가 준 선물을 봤는지 물어봤어요. 당장 예전에 봤던 명품 가방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서 정말 신우가 줬냐고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내가 저번에 자기 차 뒷자리에 시계 하나 놔뒀었는데 봤어? 당신 생일 기념으로 산 거였는데 당신이 본 건지 안 본 건지 말이 없어서. 아, 그거 당신이 놔둔 선물이었구나. 나는 동생이 놔둔 건 줄 알았어. 고마워. 정신 없었을 텐데 내 생일까지 챙겨주고. 당신이 사준 브랜드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남편은 혼자 해맑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명품 가방 봤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가? 란 생각에 슬쩍 물어봤어요. 근데 나 그때 뒷자리에서 명품 가방 하나 봤는데 오늘 보니까 아가씨가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가씨한테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 오빠가 사줬다고 하던데 당신이 나한테 따로 얘기한 적이 없어서. 당신이 사준 거 맞아?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싼 가방을 사줬어. 아, 그거 맞아. 그게 저번에 우리 엄마 암투병 할 때 가입해둔 보험 없다고 한 거 기억나? 그래서 우리 집도 팔아서 병원비 보태고 그랬잖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이모가 엄마 이름으로 가입을 해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돈이 나오니까 이번에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챙기는 것 때문에 동생이나 나나 힘들었잖아. 내가 고생했다고 하면서 하나 사준 거야. 근데 그 사실을 신우이랑 둘이서 만나는 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적지 않은 고생한 거 뻔히 알았으면서 나한테는 작은 선물 하나 없다는 게 짜증이 났었어요. 남편이랑 얘기를 하는데 돈이 생긴 시기가 좀 안 맞더라고요. 신우이 가방을 사준 건 약 한 달 정도 더 지났거든요. 그 전에 돈이 들어올 수도 없었을 거고 비싼 가방은 어떻게 산 거지? 란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시댁 유산으로 내가 왈가왈부 하는 것도 웃기고 사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도 아니니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것저것 캐묻게 되면 남편도 기분이 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솔직히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아파서 받은 돈이니 내 몫도 챙겨달라고 하기도 웃기잖아요. 좋은 일도 아닌데. 근데 나도 뻔히 고생한 거 알면서 신우한테만 가방을 사준 걸 보니 씁쓸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먼저였고 항상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한 남편인데 이제는 신우랑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신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묘하게 저를 대하는 태도도 바뀐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 낙골당에 들어가는 길에 저희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어머니 장례 끝나고 낙골당 도착해서 지금은 통화 가능해요. 다름이 아니라 돈 더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어디에 모시기로 했냐? 너무 멀면 너희 다니기 힘들 텐데. 다른 건 이서방이 알아서 잘하겠지. 너도 고생이 많았다. 장래에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힘들기도 하니 며칠 푹 쉬는 게 제일이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아빠랑 한 통화 내용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돈이 더 필요하지 않냐는 말이 신경 쓰였어요. 저는 아빠한테 한 번도 돈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딸이 돈 없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도와주실 것 같아서 굳이 그런 얘기를 안 드렸었어요. 그런데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우리한테 돈 보내주셨어? 나는 모르고 있는데. 아까 전화하셔서 돈 더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이서방이 얘기 안 했어? 너희 안 싸돈 얼마 못 버틸 것 같다고 하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었어. 그리고 장례식도 치러야 한다고 해서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2천만 원이라 해서 우리가 한 2천만 원 빌려줬었어. 이서방이 말 안 했어? 우린 당연히 너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 너희들 사업도 같이 하고 시어머니 일이라서. 그렇게 엄마랑 전화를 끊은 후 생각을 해보니 신우이가 왜 그렇게 비싼 가방을 들 수 있었는지가 설명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시어머니 핑계를 대면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친정에 돈을 빌려놓고 저한테 말 한마디 없었던 게 제일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온 후 남편한테 우리 부모님께 빌린 2천만 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당신 우리 친정에 2천만 원 빌렸다며?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나한테는 유산 받아서 아가씨 가방 사준 것처럼 말하더니 알고 보니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사준 거잖아. 아니 그렇게까지 아가씨 가방을 사줘야 돼? 그 가방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요즘 애들 명품 가방 하나씩은 있더라. 그거 보니 나도 이제 돈 때문에 쩔쩔거리면서 사는 거 지겨워서 큰맘 먹고 동생 하나 사줬어. 그 돈 얼마나 된다고? 2천만 원 가지고 난리야. 이번에 어머니 재산 처리되고 그러면 돈 생길 거 아니야. 그때 다 줄게. 그리고 우리 엄마 재산으로 동생 가방 사준 게 그렇게 셈이나? 저희 부모님한테 돈 빌린 게 뭐라고 하며 대답하더라고요.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이나 빌려놓고 대수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이라도 아껴 쓰라고 했던 성실한 내 남편은 이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친정에 돈 빌려놓고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우리 부모님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아야겠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시어머니 핑계대면서 돈 받아갔다며? 근데 그 돈으로 어떻게 아가씨 명품백을 사줄 수가 있어? 그만해. 우리 이제 좀 벌잖아. 그리고 당장 엄마 잃은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당신은 안쓰럽지도 않아? 그래서 오빠가 돼서 동생한테 선물 좀 하겠다는데 그걸로 이 난리를 쳐야겠어? 당신 심보가 왜 이렇게 못돼졌어? 왜? 당신도 가방 하나 사줘? 가방 갖고 싶어서 그래? 하나 사. 본인 돈 벌어서 동생 선물 해주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동생한테 해주고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동생만 고생한 것도 아니고 고생한 걸로 치면 내가 제일 고생했을 텐데 저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심보가 못됐어? 그럼 당신은 뭐야? 신우이가 힘들어? 내가 더 힘들었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했니? 낮에는 당신이랑 같이 사업하고 저녁에는 시어머니 괜찮으신지 들여다보고 그리고 당신이 시어머니 보는 날에는 나 밖에 나가서 주방일 하면서 돈 벌어온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내가 지금 가방 하나 갖고 싶다고 이러는 것 같아? 당신은 왜 이렇게 됐니? 제가 뭐라고 하니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밖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여태 나는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았었나 싶었어요. 사실 사업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사치를 부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정신을 차리자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남편도 힘들어서 그런 거라 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저를 외롭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사업장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부앙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비싼 자동차 엔진 소리였어요. 누가 왔나? 라는 생각에 밖에 나갔는데 비싼 외제차가 저희 주차장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이는 건 남편이랑 신우였어요. 언니, 일하고 계셨네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일을 해요? 저랑 오빠랑 여행 갈 건데 언니도 가실래요? 신우이가 옆자리 창문을 내리며 저한테 같이 놀러 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사업장에 해야 할 일도 태산인데 남편은 정신도 못 차리고 신우랑 여행 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당신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지금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해도 이렇게 사치 부릴 정도가 되냐고.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 빌린 2천만 원은 갚았어? 그 돈 다 갚고 이거 산 거야? 아, 또 그 소리. 안 떼먹어. 천천히 갚을게. 장인어른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일해서 천천히 갚을 테니까 그만 좀 얘기해. 그리고 장인어른도 천천히 갚으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잠깐 사업장 어떤가 보러 왔는데 괜히 왔네. 당신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알았을 텐데. 나 동생 바람 좀 쐬주러 동해에 놀러 다녀올 테니까 사업장 잘 관리하고 있어. 남편은 제가 옆에서 화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 대꾸도 없이 신우랑 같이 차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둘이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 저 혼자 사업장에 남겨진 모습을 보니 저 스스로가 너무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내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니 찹찹하더라고요. 예전에 성실한 남편은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다 제 남동생이 결혼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래도 가족 중에 누가 결혼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셨나 봐요. 이서방, 잘 지내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막내 장가 보낼 준비하고 있어서 빌려준 돈을 좀 받을 수 있나 하고 사정이 어려우면 나중에 받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괜찮은가 하고. 장인어른까지 왜 이러세요? 제가 돈이 있으면 당연히 드리죠. 근데 지금 그 정도의 현금 여유가 없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장인어른까지 이러시면. 저희 아빠한테는 사업장이 힘들어서 지금 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남편이 외제차 샀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옆에서 듣는 우리 엄마는 기가 막혔겠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 이서방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지금 사업이 힘들어서 우리한테 빌린 돈 못 주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너가 저번에 외제차 샀다고 하지 않았어? 그 돈은 어디서 나고? 뭐? 아직도 아빠 돈을 안 갚았어? 알겠어. 나 더 이상 얘랑 못 살겠다. 내가 그 돈 받아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화가 나서 소파에 앉아 씩씩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장 아빠 돈 갚으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아직도 우리 아빠 돈 안 갚았어? 그깟 2천만 원이라며. 근데 왜 아직도 안 드렸어? 지금 내 동생 결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돈 필요한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사업 핑계 대면서 안 드릴 수가 있어? 우리 회사는 당신만 허튼데 돈 안 쓰면 구멍에 날 일이 없어. 그리고 나랑 우리 친정돈은 그렇게 가져다 남들한테 퍼주면서 왜 나랑 우리 친정한테는 이렇게 박해? 당신이 나한테 안 주길래 이제 내가 알아서 받아가려고. 나 이혼 준비할 테니까 당신 각오하고 있어. 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겠죠. 그런데 저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없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신우가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주고 남들이 뭐 필요하다고 하면 턱턱 보태주는데 나랑 우리 가족이 필요하다고 하니 당연히 줘야 하는 것도 안 주는 모습에 남았던 정이 모두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한테도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어요. 저희 아빠도 화가 많이 나셔서 제가 친정에 있으면서 남편 전화를 안 받으니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저 사람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서 집을 나간 거예요. 잠시 싸운 거예요. 저희가 이혼을 왜 해요? 같이 사업도 하고 있는데. 당신 나와봐봐. 내가 뭐 잘못했어? 이제 돈도 엄한데 안 쓸게. 그리고 아버님 돈도 드리려고 가져왔어. 봐봐. 제가 안에 있는 걸 알고 있는지 계속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정리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빠 돈은 당신이 빌린 거니까 당연히 드려야지. 그리고 당신 말 잘했다. 사업 같이 하고 있는데 당신 요즘 사업장에 오긴 했니? 다 내가 했지. 그리고 그 사업 아이템도 내가 먼저 알게 된 거고 내 기술 들어가 있는 거 알지? 혼자 어디서 한번 잘해봐.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는 이제 남이야. 그럼 내가 왜 당신이랑 사업을 계속하겠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당신 알잖아. 나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지. 우리 사업장은 건드리지 말자. 우리가 그거 자리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정말 잠도 못 자고 만든 거잖아. 그래, 그랬었지. 근데 그걸 무너뜨린 건 당신이야. 내가 당신한테 사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당신 듣지도 않고 신우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다녔잖아. 근데 이제 와서 우리 이제 가족 아니야. 곧 있으면 남 될 거고 나는 당신 밑에서 일할 생각 없으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던지 해. 제가 더 이상 사업도 안 한다고 소리치니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화가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문을 쾅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빌려준 2천만 원은 물론 약 2억에 해당하는 돈을 재산 분할로 받았어요. 제가 빠지니 사업에 구멍도 생겼고 거기에 저에게 돈까지 줘야 하니 남편도 답답했겠죠. 그런데 옆에서 신우는 계속 돈 필요하다고 징징거렸나 봐요. 저랑 헤어지고 신우랑 같이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신우가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언니가 오빠랑 헤어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장 걱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배워서 할 거예요. 매번 언니가 돈 못 쓰게 해서 짜증났는데 잘 됐네요. 신우는 철없는 소리만 잔뜩 하고 돌아갔어요. 속으로 어디 한번 잘해봐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써보기만 한 신우가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계속 사고만 치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두씩 나가고 그 공백을 메꾸려고 남편은 또 정신없이 일하고 하지만 신우는 여태까지 쓴 씀씀이가 있으니 돈을 펑펑 쓰고 다니니 결국 전 남편이 폭발한 것 같더라고요.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안 차는 것과 같았겠죠. 저는 이혼을 한 후 남편이랑 같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 찾아보지도 않았었어요. 사실 잘 되면 그건 그거대로 배 아플 것 같고 안 되면 그건 또 마음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회사 일은 있고 생활하던 중 남편 회사에서 일했던 사원 중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워낙 오래 일하셨던 분이어서 저도 얼굴 볼 겸 나갔던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남편 회사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 사모님, 이제 사모님 아니시죠? 뭐라고 불러야 할지.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는 사장님이 주로 사업장에 오셨었어요. 근데 사실 사장님은 저희 사업에 관여 안 한 지 꽤 됐었잖아요. 그러니 추가된 업체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허둥지둥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다른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신우이분이 갑자기 같이 일하게 됐다고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일을 잘하면 몰라. 사장님 동생이라고 하면서 본인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다른 회사로 가게 됐는데, 이번에 근처 업체 들리면서 사장님 좀 뵐까 했는데 사업장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은 좀 어떠신가 하고 이렇게 연락하게 됐어요. 그렇게 남편과 제가 열심히 일군 사업장은 사라지게 됐어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신우도 결국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죽고 못 사는 남매 사이처럼 굴더니 돈 문제가 엮이니 사이가 틀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몇 차례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왔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겠죠. 저는 남편이랑 한번 사업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를 했어요. 남편한테 재산 분할로 2억 받았겠다. 이제 와서 어디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처럼 내 가족만 챙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제 쉬엄쉬엄 일도 하고 좀 여유롭게 생활하며 즐겨보려고요. 저는 이만 줄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